그 시절의 골목은 따뜻했다. 서울의 서쪽 끝자락, 아직 도시와 시골의 경계가 흐릿하던 시절. 한적한 도로와 골목이 어깨를 맞대고 있던 상문동에는 5가족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이웃,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5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중심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 이웃, 시대, 그 모든 것을 껴안은 서글프고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다. 쌍문동 골목의 5친구, 덕선과 정환, 봉룡, 선우, 태근 나란히 청춘을 마주한 아이들이었다. 불과 몇 발짝이면 서로의 집에 닿는 그들은 친구인 동시에 형제였고, 때론 연인으로 자라나기도 했다. 덕선은 5 중 유일한 소녀였다. 둘째 딸로 늘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축제 미인대회에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어설픈 무대 위에서 정환은 처음으로 덕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 친구가 아닌 소녀로서. 그러나 정환은 그 마음을 숨긴다. 그리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감정. 택은 바둑 천재였다. 세상의 무게를 일찍 알아버린 소년.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천재적 재능을 지닌 그는 놀랍도록 순하고 조용한 마음을 가졌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말수가 적지만 덕선에게만은 늘 부드러웠다. 그에게 있어 덕선은 소음이 아닌 음악 같은 존재였다. 선우는 반듯한 소년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찍 철이 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 그는 덕선을 좋아했지만 그 마음은 곧 잦아들었다. 친구의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봉룡은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였다. 모든 소년이 그렇듯 허세와 낭만이 공존하는 시절을 그는 전력으로 달렸다. 누군가는 우습게 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정환은 경찰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족의 사랑을 행동보다는 침묵으로 느껴야 했던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웠다. 그 침묵은 덕선 앞에서 더욱 깊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오해가 피어났다. 가족 이야기는 또 따로 흐른다. 덕선의 집은 늘 가난했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허풍과 어머니의 걱정, 그리고 첫째 오빠 보라와 막내 노을이 주고받는 투닥거림 속에서도 식탁은 언제나 다정했다. 때론 배고팠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택의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택은 고요한 집 안에 있는 시간보다 이웃집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니 친구들의 어머니가 곧 그의 어머니였고 그들의 웃음이 곧 그의 안식이었다. 정환의 집은 절제와 규율의 공간이었다.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정환의 아버지는 어쩌면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단지 그 방식이 남달랐을 뿐. 선우의 어머니는 청춘을 내려놓은 채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일찍 어른이 되었다. 그 무게를 아는 선우는 늘 어른이었다. 동룡의 아버지는 엄한 교사였다. 삶을 유머로 넘기는 동룡과 달리 그는 아들의 허세를 나무랐다. 그러나 속내는 누구보다 정이 많았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입시, 진학, 집안의 사정, 사랑의 시작과 끝, 질투와 오해, 화해와 눈물. 그것들은 5 친구에게 필연처럼 찾아왔다. 특히 덕선, 정환, 택의 삼각관계는 오랜 시간 감춰졌던 마음들이 천천히 드러나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정환은 끝내 덕선을 향한 감정을 마음속에만 품는다. 사랑했지만 전하지 못한 사랑.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그날, 하필이면 용기가 늦었다. 반면 택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덕선을 향한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덕선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오래도록 곁에 있던 친구가 아닌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었다. 그 시절의 골목은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연을 이어간다. 마지막 장면, 지금은 다 커버린 아이들이 그 골목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감정들이 있다. 그때는 몰랐다. 함께였기에 특별했던 시간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성장 드라마가 아니다. 그 시대, 그 공간, 그 마음을 함께 품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감정, 누구나 한 번쯤 놓쳐버린 사랑, 누구나 그리워하는 그 시절의 따뜻함이 이 드라마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름만 달리한 채. 이상으로 응답하라 1988 별표 줄거리 요약 일부, 약 3만 자 분량, 별표를 서사적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별표 2부, 작품 해설 일부, 약 2.5만 자, 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다음은 응답하라 1988 별표 2부, 작품 해설 일부, 약 2.5만 자 분량, 별표입니다. 파란색 책 응답하라 1988 작품 해설 일부. 골목이라는 우주, 가족이라는 별자리.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누군가 응답하라 1988 초이라는 제목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건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보다도 그 전반을 감싸는 정서일 것이다. 그건 마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볼 때 느끼는 낡은 따뜻함, 혹은 먼지 쌓인 일기장에서 오래된 감정을 만나는 기분과도 닮아있다. 이 드라마는 단지 1988년이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낙엽시대라는 배경, 그러나 인물이라는 중심. 응답하라 1988 초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중간을 조심스레 열어젖힌다. 그 시절엔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던 때였으며 대중문화가 서서히 자리잡던 시기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런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골목 안 작은 집, 수저 몇 개 모자란 저녁 식탁, 흑백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 그런 일상적 풍경들을 정성껏 엮어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울고, 사랑하고, 또 기다린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것은 그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점이다. 마치 살아있는 동안 가장 눈부셨던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름달 5 친구, 5 세계. 덕선, 정환, 선우, 복룡, 택, 이 5 친구는 단순히 캐릭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감정과 성향을 나누어 품고 있다. 덕선은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늘 누군가의 둘째로 살아왔기에 묻혀있던 존재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욕망을 마주한다. 정환은 무뚝뚝한 듯하지만 누구보다 섬세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사랑이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택은 고요한 사람이다. 세상의 시끄러움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가 전하는 사랑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따뜻하다. 선우는 책임의 상징이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그는 아이이면서도 어른처럼 행동한다. 복룡은 그 시대의 꿈꾸는 청춘이다. 춤, 음악, 연애, 낭만. 그는 가난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일은 단순히 소년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지나온 감정의 조각들이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를 보는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집 가족이라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
응답하라 1900